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일국 세계특별순회사 문난영입니다. 오늘은 주로 제가 여성연합과 더불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그런 얘기 중에 기억나는 얘기들을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68년도 430가정 축복받을 때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언제 아기를 하나씩 낳아서 기르고 일을 하겠느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 그렇게 낳아서 빨리 기르고 빨리 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가정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제 그때 리틀엔젤스 예술단과 예술학교를 책임지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이제 그때 홈처치 활동을 했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자모회장을 뽑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그 자모회장을 하면 좋은 학부형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모회장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모회장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친구 부모들 집으로 초청하고 또 교장 선생이나 담임 선생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그때 홈처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의사 같은 사람 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그 기독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원리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는 제대로 된 그 원리 그 차트가 없어서 미국에서 그 비디오 테이프로 차트 잘 만든 게 있어서 그거 제가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그 차트를 가지고 이제 2박 3일 정도씩 이제 낮에 원리 강의를 하고 끝나면 토론을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성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일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통일교회 원리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성서를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식구들이. 원리에 나오는 성구는 열심히 외우고 그거를 이제 하지만 사실은 성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원리 교육을 하면서 계속 성서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되겠다. 성서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우리 교회에 신학교가 없었고 또 통일교회 학생들을 신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놓고 통일교회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갈까? 마침 그때 아버님께서 평신도 그 목사들을 평신도 그 지도자들을 초청하셔가지고 큰 대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장로교회 그 총회장을 맡으신 분이 그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그 말씀을 잘 듣더니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안내를 맡아가지고 오시는 손님들 안내를 맡고 있는데 저를 자꾸 쳐다보더니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혹시 이름이 문난영이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분이 제가 통일교회에 들어오기 전 유년주일학교 어린이였을 때 가르치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를 기억을 하고 저를 보고 여기 왔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통일교회 선교 활동을 세계적으로 하려면 신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추천을 해줄 때니까 신학대학에 한번 가서 공부를 해보라. 그렇게 권고를 해서 제가 통일교회라는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말하지 않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황선조 총장도 그 나중에 통일교인이라는 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제적을 당하고 진성배 교수도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대단한 우리나라의 신학연구소를 만드신 그 안병무 교수님이랑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신학 공부를 제가 하면서 원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참부모님의 그 위대한 가치가
정말로 성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더 깊이 느꼈어요. 하루는 아버님께서 그래, 너 신학대학에서 뭘 배웠나? 안병부한테서 뭘 배웠나? 그렇게 물어보셔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원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기성신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또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섭리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그런 성서의 문제들을 원리가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원리가 위대한 걸 알고 원리를 통해서 더욱더 참부모님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성서 공부를 하면서 가정교회에 초청한 그분들과 대화하는 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대학원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이왕 하는 김에 학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제가 응원을 좀 해달라 그러고 사실은 미국으로 신학 학위를 하러 갔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신 그 교수님이 시카고 신학대학에 교환교수로 가시면서 제가 통일교인 줄은 모르고 문난영 여사가 이 나이에 학위 하나쯤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교환교수로 가 있는 동안에 와서 공부를 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 신학대학에 가서 학위를 하려고 미국에 갔는데 얼마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께서 찾으신다. 빨리 귀국을 해라.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학위를 꼭 하고 싶은데 앞으로 세계적인 일을 하려면 역시 이런 타이틀이 하나 필요한데, 그리고 또 성서 공부를 하면 전 세계 기독교 국가가 지금 정말 선진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망설였어요. 일주일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아버님 찾으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이 여성운동이 한국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무대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로 나가고 이제는 여성이 평화운동을 하고 여성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그러셔서 제가 94년도 2월에 그 여성연합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받고 그 해는 계속해서 아버님의 그 지시에 의해서 한일 여성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매결연을 하면서 저는 이 세계평화여성연합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려면은 UN NGO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NGO가 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NGO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 그 기본 상식이 없었는데 마침 93년도 9월에 어머님께서 유엔의 본부에 가서 연설하시고 난 다음에 유엔에서 NGO에 관한 안내 책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몇 달을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세계평화여성연합의 국제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 이거를 추진하라 그러시면서 또 워싱턴 타임즈 주동문 사장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이 일을 도와줘라. 변호사가 필요하면 워싱턴 타임즈 변호사를 통해서 도와줘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성연합의 UN NGO 가입 문제를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95년도에 북경에서 10년 만에 세계 여성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됐어요. 그거를 중국 전국부녀연합이 현장에서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 UN NGO 가입에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 세계평화여성연합이 3,000명쯤 북경에 가서 북경을 한번 들었다 놔라. 아버님 말씀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북경 그 전국 부녀연합 중국의 여성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가졌다 그러죠. 12억 인구 중에 6억이 여자라고 볼 때 6억의 회원을 가졌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대단히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전국 부녀연합을 2번 답사를 하면서 현장 답사를 하면서 여성연합이 95년도
그 9월에 세계 여성대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우리 단체를 받아줄 수가 없다. 인원을 좀 축소해달라. 그래서 인원은 축소했지만은 저희가 북경 NGO에 갈 때 부모님께서 주신 그 포럼에 타이틀이 있어요. 참가정과 도덕 르네상스. 그런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가정이라는 게 여성단체 운동으로는 좀 구식이죠. 좀 보수적이라서 이게 정말 가서 좀 이게 많은 회원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보수단체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행사에 600명이 넘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고 저희는 참가정과 도덕 르네상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침 그때 모린 레이건 대통령의 따님을 주제 강사로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침 UN NGO, UN 그 미국 대사였어요. UN의 미국 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포럼의 주제 강사로 초청을 하면서 여성연합의 이 포럼이 굉장한 그런 말하자면 효과를 봤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성연합은 UN 그 NGO 위원회에 3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General Consultative Status라고 해서 최고의 첫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페셜, 특별 자문단체고 세 번째는 그냥 로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그냥 NGO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UN NGO 중에서 인력력에 들어있는 NGO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단체가 그거는 남녀 같이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우리보다 한 해 앞서서 그 NGO의 제1영역에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평화여성연합은 3년에 걸친 활동 보고도 보내고 계속해서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유엔에서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97년도 5월에 최고의 그 지위, 제1영역 지위를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아주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청와대를 비롯해서 한국의 외무부에서는 직접 직원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런 쾌거를 이루었느냐. 이건 정부가 도와줘도 이거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참 통일교 문총재님, 한학재 총재님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외무부에서도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이후 그때 이제 그 영부인들도 그때는 여성연합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그 유엔 회의에 가서 만나니까 그렇게 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성연합의 그 유엔 NGO 최고 지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많은 여성 단체 대표들 또 많은 NGO 남녀 대표들이 있는데 저를 데리고 특별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이 아주 참 부모님께서 거기다 사인도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여성연합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그 발판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4년마다 매번 그 재심사를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다른 한국의 NGO 단체들이 세계평화여성연합이 무슨 NGO냐, 그거는 통일교의 전도부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난하고 저희를 무시했는데 저희가 이 지위를 갖고 난 다음서부터는요, 여성연합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그 다른 여성단체들이 주관하는 서울시 여성단체, 무슨 전국 여성단체, 그런데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는 그런 참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도 또 아주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 뒤로 아버님께서 매번 한 가지의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원 스텝 하이어. 아버님께서 계속 그러시는 게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 차원 더 올라가라.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 차원 더 올라가라. 이게 부모님의 참 그 지시였어요. 그래서 유엔에 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 관계에서 또 제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거기에 공동의장으로 여성연합의 그 대표로서 공동의장으로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민하협의 공동의장의 한 사람으로 또 여성연합의 회장으로 남북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 2001년부터 제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때까지 자그마치 북한을 19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뭐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매번 참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남북 관계는 여성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서 처음에는 제가 여성연합의 회장이고 참부모님 한학자 총재님의 직속수하라고 그래요. 저를 보고. 한학자 총재님의 직속수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저를 좀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또 부모님께서 북한을 다녀오신 이후로는 박상권 사장이 평양에서 그 보통강 호텔을 운영하고 평화자동차를 운영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참 특별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분들이 친근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또 제가 다른 여성단체장들하고 같이 가고 또 정부의 그 장관들하고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북한 말씨가 좀 들어있는가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까지 북한에서 북한말을 쓰고 살았으니까 금방 알아봐요. 혹시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까? 문 회장 선생,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더 아마 제가 북한 여성들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더 가까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북한 문제. 사실은 2007년도에 금강산에서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한 세계 여성 지도자 대회를 할 때 그때 아버님께서 참부모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을 초청해 봐라. 그래서 50개국에서 740명의 여성들이 이 북한에서 금강산에서 하는 여성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언젠가 역사가 흘러가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이렇게 2박 3일 동안 금강산에서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한 세계 여성 지도자 대회 하여튼 그 큰 타이틀 하나 주제 강사의 그 강연문 내용 하나 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전부 북쪽에서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제목은 안 된다. 제목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참 열심히 저희가 참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대회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위대한 참 세계적인 행사는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세계 여성들이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양쪽 정부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그러면서 평양에서 그 다음에는 하자고 북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평양에서 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그 북한 여성 대표들을 남쪽으로 불러내자. 그때 우리 행사에는 북쪽에서 정말 대의원급, 그러니까 국회의원급의 여성이 10명이 참석을 했는데 남쪽에서 한번 이 대회를 하자. 그래서 그때는 120명을 초청을 하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비행기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아버님께서 북한 여성 120명 초청장을 쓰셨어요. 초청장을 쓰셔가지고 그걸 북쪽에다 보냈더니 지금 120명이 남쪽에 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지만 저희를 120명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5명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15명 가지고 뭘 하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연기가 된 채로 지금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동 여성 평화회의를 통해서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서로 증오하는지, 종교 싸움이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런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이 갈등을 엄마들이 가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97년서부터 매해 5월 달에 저희가 중동에서 중동 평화를 위한 세계 여성 지도자 대회를 했습니다. 그 대회를 매년 가서 하면서 그렇게 설천지 원수처럼 증오하던 그 두 종교의, 또 기독교까지 하면 세 종교죠. 세 종교의 여성들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화해되는 걸 보면서 참부모님의 이 종교 화합 운동, 이것이야말로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 그 이슬람의 여성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남 알 무프티 여사가 정말로 이 훌륭한 프로젝트를 보고 이건 노벨 평화상감이다 그러면서 한번 한국에 초청을 했더니 왔어요. 유관순 그 기념 체육관에서 축복 행사가 있었는데 그 축복 행사에 참석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중동에서 벌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종교의 분쟁이 있는 곳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남 알 무프티 여사가 울던 생각이 나서 저도 지금 눈물이 나는데요. 그리고 평화대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가서 그 이남 알 무프티 집에 초청을 받아갔더니 침실 중앙에다가 참부모님께로 받은 그 평화대사증을 놓고, 나는 물론 이슬람교인이지만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야말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다. 이분은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세계적인 인물이시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경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중동 평화 회의를 통해서 많은 그 중동의 이슬람 또 유대인 엄마들 자매 결혼도 매번 하면서 이런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여성연합의 그 하나의 그 역사적인 쾌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제가 참 그 영국의 의회에서 활동한 그런가, 유엔에서 수많은 그 대회를 하면서 참부모님을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쉔겐 조약 때문에 참부모님을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참부모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참부모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서 또 환호를 받던 뭐 정말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참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행사가 아벨 여성유엔 행사였죠. 그 아벨 여성 행사 때 참부모님께 정성 들이고 정말로 앞으로 여성들이 평화의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 그렇게 당부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